자, 이제 세병대에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야, 전부 이렇게 돌로 엄청난 이 사이즈입니다. 이거 밀양에서는 이것보다 높이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 정도면 이제 한 뼘이 20cm인데 25cm네요. 이 연세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은 이게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이 통영시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못 올라갑니다. 이 기단이 보면은 단이 벌써 이 석축으로 높이가 한 80cm 되네요. 80cm 정도 되니까 이 높이가 저 위에도 한 50cm 정도 되니까 그 1m 30 정도 높이 1m 40 정도 되겠네요. 그 위에다 지어졌습니다. 주춧돌, 이 소위 초석이라고 하죠. 이 초석을 다진다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 주춧돌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큰 것들을 전부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지었었는데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 바퀴 여기 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삽석통이라고 되어 있네요. 세병관 앞뜰에 연기와 장군기를 세우기 위해 깃대를 고정하는 커다란 두 개의 돌기둥으로 정조 10년 1786년 제142대 류진항이라는 분이네요. 거들유자죠. 통제사가 세웠고 원래는 세병관 뜰 앞 좌우 양편으로 두 기가 있었으나 현재 세병관 앞뜰 담장 부근에 서쪽 일기만 남아있다. 지금 있는 게 서쪽이네요. 저쪽으로 가면서 또 외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병관은 아까 이제 요거 아까 제가 설명을 이건 못 봤네요. 아까 제가 안에서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봤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세병관은 정면 곡한, 측면 곡한의 구량 구조 단청 팔작집이며 경복궁, 경회로, 여수, 진남관과 더불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건축물 가운데 바닥 면적이 넓은 건물로 손꼽힌다. 건물 외부는 장대석 기단에 민헐림 기둥 50개를 세우고 이익공 양식으로 지붕을 올렸으며 수수하면서도 웅장한 모습이다. 건물 내부에는 전체적으로 우물마루를 깔고 연등 천장을 올렸다. 안쪽의 중앙 3칸은 한 단을 올려 전폐단을 만들고 천장을 소란 반자로 꾸미고 삼면에 분한물을 달아 위계를 달리하였다. 세병관은 은하수를 끌어와 병기를 싣는다는 의미인 만하세병에서 따온 이름으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누리길 바라는 뜻이 담겨있다. 그렇구나. 현판은 제137대 통제사인 서유대가 썼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요거 있죠. 요 표시 객사란 뭐냐 하면 어디 갔나요? 뭐 하여튼 위에 객사가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이 객사는 손이 맞는 곳 아닌가요? 외국 사신이나 그죠? 예. 숙소죠. 전패는 이게 첫 번째고 전패가 어디 있나요? 전패가 왜 전패가 안 보이노? 여기 전패 단 여기입니다.
전폐단을 만들고 했는데, 전폐단은 임금을 상징하는 전자를 새겨 각 고을의 객사에 씌운 나무패라고 하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소란반자, 천장을 소란반자로 꾸미고 했는데, 소란반자는 반자 틀에 소란을 대고 반자 늘을 얹은 반자라고 합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 분한문을 달아 위기를 달리하였다. 분한문은 나눌 분자죠, 그죠? 한옥의 대청마루 위에 다는 긴 창살문을 말하네요. 그 영어로 써놓은 거는 뭐 아마 외국인 오시면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영어가 더 길어 보이네요. 왜냐하면은 여기 1605년에 세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세ben관 hall was first established in 1605, 1605죠, and served as the main building of the naval headquarters of the three southern provinces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조선 period. 이 조선 피리어드가 없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설명을 더 상세히 잘 해놓으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국보입니다, 여기가. 그 외국인들이 오시면 더 이제 보시기 쉽게 하는 거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ben관 태장 우회로 안내입니다. 돌 계단 경사가 급하여 태장시 우회로 이용 바랍니다. 연세 도신 분들은 이거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큰일 납니다. 자,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좌측에 아까 깃발을 군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렇게 되어 있네요. 원래는 좌우측에 둘이 있었는데, 참 어디를 가는 국민들은 참 좋은데, 백성들은 좋는데, 이 위정자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조금 위험하면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그 당시는 조선이죠. 하여튼 뭐 그래요. 자, 석인인이 나무 사람인데, 숙종 27년 1701년 제77대 류성추 동제사 때 세ben관 뜰에 액마기로 만든 석인으로 추측되며, 세ben관 앞 장대석 석축 해체 과정에서 석인 5기가 발굴되어 현재의 위치에 설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숙종의 아들이 영인군이지 않습니까? 영인군이 영조죠. 저 영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식을 뒤주에 넣어서 죽였지 않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 영인군이 저는 드라마에서 보면 참 큰 인물이거든요. 그게 따지고 보면 동이라는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왕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신분이 그 노비 비슷한, 궁예는 노비입니까? 하여튼 궁예 하여튼 근무하는 뭐 빨래나 하고 하던 그런 신분이었는데, 하여튼 어떻게 했었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결국은 이제 숙종의 마음을 얻고 영인군을 낳게 되었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그 영인군이 저는 잘 할 줄 알았더만 결국은 어땠습니까? 결국은 자기 아들을 뭐 어떤 이유에 어찌됐건 뒤주에 넣어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인,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들을 보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선, 그죠? 중, 인, 명선, 광인, 효영, 숙종. 그 다음 경종은 첫째 아들인데 두 번 2년밖에 못했죠. 숙경, 영 이렇게 되죠. 숙종의 동생이, 배다른 동생이 이제
영인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조대왕이죠. 정조대왕은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조대왕은 자기 모친이 어머니가 폐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폐비가 되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보면 자기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까지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할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그 반발 심리, 배신감이 있었을 건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모가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수령이 한 100년 되어 보입니다. 예, 제가 잘 아시는 분은 300 몇십 년이라고 하던데 가정집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게 만약에 한 폭이라면 수령이 한 150년, 20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보입니다. 그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 얼마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흉고라든지 그 다음에 증거, 직경 이런 걸 보고 대충 추정하는 겁니다. 어제 향나무 같은 경우에는 땀 흘리는 비석, 밀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400년 추정했더만 300년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 실제 우리가 나이테를 다 보고 해야 되니까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추정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여기는 아까 이제 저쪽 문에서 세변관에서 뒷문으로, 그러니까 좌측 우측이죠. 좌측이네요. 좌측 후문으로나 또는 좌측으로 나오면 여기 이제 다다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우측으로 해서 뒷문으로 해서 지금 돌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뒷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무슨 날인가 왜 아무도 없습니까? 저 혼자밖에 없어요. 지금 너무 일찍 왔나? 자, 여기가 이제 백화당이라고 하네요. 자, 보시면 백화당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백자에 화합을 하자거든요. 그 뭐 한 100명이 모일 수 있는 자리인가 보겠습니다. 선조 36년 제6대 이경준 통제사가 건립하였다. 중국 사신 등의 손님을 맞이하는 통제사의 접견실이자 비장청인데, 비장은 지방장관 및 중국 사신을 수행하던 무관으로 민정의 연탕과 같은 업무도 맡았으며 지방장관이 임의로 임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여기는 이제 뭐 사신들이 여기 잠을 자거나 했을 곳으로 추정됩니다. Do not enter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잉어가 있습니다. 비단 잉어 아주 작네요. 얘들이 입을 빵긋빵긋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10마리 정도 보입니다. 드디어 거북선을 만났습니다. 자, 거북선 모형이죠. 거북선은 거북선인데 모형입니다. 여기는 공내헌이라는 곳이네요. 공방을 관리하던 공감의 집무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나왔네요. 공내헌 office에서 office which the officer used to manage workshop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에 보면 통영은 좀 바닷가라서 남쪽이라서 따뜻해서 다행이지만 이 옛날 구옥들, 즉 한옥들이라고, 한옥들을 보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이게 문풍지, 저 문에 저 발라놓은 거 하얀 거 있지 않습니까? 저걸 문풍지라고 하거든요. 저거 하나 바르고, 예, 한 겹, 두 겹 뭐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온돌 바닥 있지 않습니까? 예,
아궁이에 불을 떼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가 바닥은 따시고 이제 코는 선덕하고 그랬죠.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훈장을 받으시네요. 여기 통영 양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태 쭉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양태 향이 석류처럼 해서 여기 직쪽이 있을처럼. 갓하고 이런 거 만드는 데네요. 여기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총방 입자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방은 말총을 엮어 그렇지 망건, 탄건, 유건 등을 만들던 곳. 입자방은 흙잎이나 번거지 잘 모르겠는데요. 삿갓, 페랭이 이런 것들은 알고 등을 만들던 곳이다. 과거에 우리 서고 입고 하던 신고 하던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곳이 입자방 또 총방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안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좀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통영 갓1 이렇게 나뉘어요. 1964년 최초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때 입지장, 전덕기, 양태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었다. 그 실물은 여기 있네요. 옛날에는 주로 대나무로 많이 만들었죠. 요 아래에 있는 깔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돗자리입니다. 제사 지낼 때 우리 많이 깔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들로 많이 만들었죠. 아마 말꼬리 잘라가지고 또 섬유로 많이 썼고, 저는 주로 대나무를 많이 사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가봅니다. 갓이네요. 통영 갓. 옛날에는 우리가 상투를 틀었지 않습니까? 그 머리를 길러서 부모님이 주신 것이라 해서 유교문화 깎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다양한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갓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갓입니다. 갓. 저기 보시면 갓 제작 과정이 여러 나오네요. 저렇게 갓을 만드는 거죠. 참 옛날에 지금 하나 만들기에 수공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요즘 저거 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문화재 되신 분들 아니면은 참 하시기가 어렵죠.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끼죠. 자, 이렇게 갓도 색깔이 붉은색도 있네요. 처음 봤습니다. 흰색은 뭐 임금이 운명하시거나 할 때 쓰던 것이고, 검정색은 주로 일반적으로 쓰던 갓. 그 다음 총모자라는 게 있네요. 이건 또 처음 보는 겁니다. 총모자. 저기 안에 갓의 위에 달리는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갓이 저렇게 대나무로 해서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조금 서민들이 사용하는 거, 그런 것으로도 보이고, 저기 그림이 풍속도가 아주 멋지네요. 저기 보시면 우리 그 조상님 안악내 분들, 여성분들이 저렇게 기초를 이제 다져 주시죠. 섬유 같은 거는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니까. 자, 이제 다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상자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상자방으로 읽어야 될지. 버들 가지 등을 엮어서 상자를 만들던 곳이나 현재는 염장, 대발이라고 하네요. 공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where boxes were made by weaving willow twigs.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다는 거죠. But the place is currently used as a workshop for bamboo grinders. 이렇게 돼 있네요. 뭐 비슷한 말인데 영어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그 고전체들이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더 필요할 듯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 통제형 낮은 칠기 체험이 있네요. 상수는 오전 10시에서 16시, 소요시간은 30분 내외, 장소는 폐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품목은 낮은 스마트톡, 낮은 열쇠고리, 필통, 낮은 브로치 겸 목걸이, 낮은 쟁반, 이런 것들이 국가무형문화재 낮은 장철령 보유자님과 함께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게 뭔지 아시죠? 전복입니다. 그죠? 예, 전복 껍질이 옛날에 조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냥 먹는 조개가 아니고, 조개가 아니고 자기라고, 자기농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왜 오칠 해놓고 거기에 요 무늬 있지 않습니까? 다 붙여놓으면 얼마나 예뻤습니까? 옛날에 저 미국에서 오신 손님이 우리 이거 전복 있지 않습니까? 껍질 큰 거에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선물을 드렸더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내륙에는 전복이 없거든요. 자, 요건 이제 폐부방이라고 합니다. 자개를 붙여 낮은 제품을 만들던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볼까요? Where artifacts decorated with mother of pearl were mad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mother of pearl 하면 진주죠. 진주의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자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뭐 체험하실 수 있고 이 명절 때나 이런 데 오시면은 상당히 애기들, 학생들 이제 데리고 오면은 체험이 많이 되겠는데 해설사분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사는 여기 아마 무료로 해설을 해 주시는데 나중에 가실 때 조금 이제 수고비를 드리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아마 통영시에서 고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화원방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는 각종 지도 및 군사적 목적의 의장용 장식화를 그렸던 곳이다. 그러니까 장식화, 그림을 그리는 곳이죠. 여기가. 여기 보면 지통은 공기통이죠. 공기란다. 종이통, 종이 놓는 곳. 안료는 물감이죠. 이렇게 이제 정사진이라든지 초상화 등을 이렇게 그리는 재료를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돌아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바깥에는 민가거든요. 여기는 후원도 있는데 여기는 소목방이네요. 소목방, 나무로 가구 및 문방구 등을 만들던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후원이네요. 잘 꾸려져 있습니다. 저 후원에도 다 경비를 과거에 다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쪽으로 내려가면 될 듯 보입니다. 동백이네요. 아무래도 통영 그제는 동백이 많죠. 따뜻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동백 열매 한번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가정에 마당을 만드실 때 위에는 전부 흙이었지 않습니까? 위에다가 굵은 모래를 깔았지만 이렇게 물꼬를 이렇게 배수로를 내고 하시면은
마당에 물 채일 일이 없죠. 이 경사가 보이지 않게 요렇게 좌측이 높고 우측으로 약간 낮게 요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요렇게 만드시면 비가 많이 오더라도 금방 배수가 되죠. 자, 여기는 한번 볼까요? 음방이네요. 음방석방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음방석방이네요. 음방은 금과 은을 제공하여 각종 장신구 제품을 만들던 곳이고, 석방은 주석과 백동으로 각종 장석을 만들던 곳이다 되어 있는데, 안에 문은 열어볼 수는 없고,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형문화재이신 것 같아요. 예. 통영은 이렇게 예술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우리는 통영하면 박경리 선생님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무형문화재 분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통영은 볼거리, 볼거리 발음이 안 됩니다. 지금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뭐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예, 윷놀이. 윷놀이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한 20년 정도 지나면 아마 우리 아들 세대 가면 잘 모를 수도 있어서 한번 찍어 놔둡니다. 그때까지 보존이 될지 모르지만, 윷놀이 플레잉 윷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을 나누어 교대로 윷을 던져 유판 위에 말을 움직여 승부를 겨루는 우리의 전통 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윷과 말판, 말을 준비한다. 말이죠. 말, 달리는 말을 대신 동전이라든지 뭐 돌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했죠. 두 사람 이상이 편을 가른다. 그러니까 두 사람 뭐 세 편을 해도 되고 네 팀으로 해도 되고, 팀 수는 알아서 정하면 됩니다. 윷을 던져 나온 독에 걸윷 뭐 중 하나에 따라 말을 말밭에 놓는다. 먼저 말 4개, 내동가 말밭을 돌아 출발점을 빠져 나오는 팀이 이긴다. 이렇게 돼. 요게 이제 독에 걸윷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해놓네요. 자, 그 다음 팽이치기. 팽이치기는 다 알죠? 예. 끈이 달린 막대기로 팽이를 쳐서 오래 돌리기를 겨루는 우리의 전통놀이다 하는 거죠. 이게 요즘은 이제 발전이 돼가 상당히 이 팽이 싸움도 붙이고 뭐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기 깃든 운세 유점.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옹기종기 재미있는 유점 보는 방법. 윷을 3번 던집니다. 3번 던져서 나온 개를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독에, 독에, 걸 등. 세 번째는 64개 풀이에서 자신의 개를 찾아 한 해 운수를 정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운수가 어떨지. 자, 갑니다. 한번 했습니다. 자, 던지니까 어떻습니까? 요게 누운 거죠. 예, 그리고 요게 뒤집은 거죠. 2개가. 요거는 개입니다. 그죠? 예, 개. 자, 개. 그 다음 모입니다. 그죠? 전부 원 상태로 다 요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죠? 예. 개모. 자, 갑니다. 개모 돕니다. 도. 마지막 요게 하나가 뒤집혔죠. 그죠? 예. 개모도 한번 봅니다. 오늘 원래 일준을 한번 봅니다. 이 개죠. 그죠? 개. 야, 모가 어디 갔냐? 개. 잠깐만. 개, 모. 걔가 여기 개. 여기 있겠구나. 개토가, 개모죠. 모가 없는데. 응? 첫째가 개. 첫개가 또 갠데, 개는 요거죠. 개모가 없어요. 개모 돈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좀 찾아가지고 찍겠습니다. 저기 개모도가 없네요.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도입니다. 처음에 도입니다. 도입니다. 도가 3개입니다. 자, 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 행복한 일이 생긴다. 기분 좋네요.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 행복한 일이 생긴다. 기분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는 계모도는 없네요. 어쨌든 도도도 했으니까 어려운 일을 벗어나 행복한 일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냥 놀이를 하는 거지만 재미가 있네요. 자, 여기는 아마 총통을 만드는 곳으로 보입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신 분들이죠. 여기는 야방장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 옛날에 왜 추몽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 만들 때 보면은 셔를록이 화살초, 칼 등 병기 및 각종 철물을 주조하던 곳으로 19세기 초기에는 연마장, 도자장 등으로 구성된 연마방이 별도로 있었다. 영어로 한번 볼까요? The workshop where weapons like arrowheads, swords, and various ironwares were craf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이죠, 여기서. 옛날에 정말 열악한 시절에 이 불을 떼어 가지고 이런 쇠들을 녹여 가지고 뭔가를 총통을 만든다든지 화살촉을 만든다든지 병장기 저기 많이 있네요. 저런 것들 만드셨으니 참 우리 선조님들 참 숙연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래 지킨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일본은 수시로 우리를 침범했죠. 몽고도 마찬가지지만 참 외세의 침략에 우리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없이 죽어간 그 영령들 보시면 참 그래서 참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오늘은 우리나라가 없겠죠. 예. 벌써 식민지 되고 나라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우기는 어려워도 또 지키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 방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잃는데 정말로 대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개똥쑥이 있어서 제가 한번 봅니다. 이 개똥쑥입니다. 제가 이제 식물원을 조성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건강에 좋은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몇 가지 제가 꼽아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굼벵이는 기본적으로 가장 간과 혈액순환에 좋으니까 제가 지금 아침에 굼벵이 딱 2g만 먹었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거의 안 먹습니다. 제가 쌀 소비를 늘려야 되는 입장에 있음에도 못 먹는 이유는 다 아시겠죠. 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굼벵이 이제 2g 먹고 점심 한 끼 먹습니다. 예, 한 끼 먹고 이제 약속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면 그래서 말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죠. 이쯤 되면 이제 정신줄 놓기 십상입니다. 정신줄 다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물원을 만들면 그 약용작물을 좀 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기자 있지 않습니까? 예, 구기자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새삼,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잡초, 다양한 잡초들을 심습니다. 거기에 잡초가 아니고 전부 약초거든요. 그런 것들이 활용하시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굳이 뽑을 이유도 없죠. 그냥 채취해서 약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약초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삼도 수군 통제용 고지도, 옛날 지도란 얘기인데 일어났습니다. 통영은 지금의 경남 통영시 문화동 태평동 일원에 있었던 수군 통제 사형으로 조선 후기 수군의 총본령에 해당한다 그러네요. 임진왜란시 이순신 장군이 경상, 전라, 충청도의 수군을 이끌고 왜구를 물리쳐 통제사를 제수받은 것이 시초다 그러네요. 초대 통제사였던 이순신은 한산도에서 진영을 개설하고 장기전에 임했는데 이때의 한산 진영이 최초의 통제령이었다. 정류재란으로 한산 진영이 폐허가 되자 전란 후 여러 곳을 옮겨 다녔는데 거제도 오아포, 고성현, 천원포 등지를 거치다가 1601년 선조 34년이네요. 제찰사 이덕형의 장계로 1604년 선조 37년 통제사 이경준의 지휘 아래 고성현, 두령포로 옮기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자, 여기 보시면 통영 지도입니다. 그 옛날 지도죠. 옛날 지도인데 저기 보시면 광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 있는 것은 전부 섬이죠, 그죠? 갯내량이 여기 있군요. 갯내량. 저쪽으로 이제 유인을 하고 많이 했었죠. 자, 어쨌든 여기 이제 통영 옛날 지도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죠. 요거는 이제 아마 사본일 겁니다. 그죠? 사본이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대필, 대작이라고 합니까? 다시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요게 이제 통영 성이죠. 요 앞에 보이는 것이 저렇게 성을 다 놓으시네. 그리고 배는 여기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에 이제 그러니까 이 파도를 피해서 이쪽에 숨겨 놨다가 유인을 해서 이제 왜군들을 무찌르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에서 통영하고 부산에서 가장 왜구들을 많이 가장 먼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제1관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통영의 통제령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안쪽에 이제 젊은 층들의 씩씩한 음성들이 웃는 목소리들이 들리는 거 보니까 이제부터 관광객들이 찾아드나 봅니다. 마치려고 했는데 아주 큰 느티나무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느티나무 둘레는 5m로서 수령은 400년 이상 추정되며 통제령 창간 당시 심어졌다고 되어 있다 하는 거네요. 그럼 뭐 이 정도가 400년이면 지난번에 제가 진주시 정천면에서 보여드린 것은 요거보다 조금 더 컸거든요. 그럼 그건 한 500년에서 600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한 나무입니다. 여기 아마 영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못 높이실 수 있는데 실제 여기서 직접 오셔가지고 보시면 대단합니다. 두 걸음 정도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통영에 있는 통제령에서 말씀드렸고 저쪽에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일명 외국들이 이제 침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는 관측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저쪽 좌측이 동피랑 서피랑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쪽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시장이 아마 저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통제령에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